돌고 돌아 마지막으로 기이한 소문이 도착한 곳은 동네에서도 다복하기로 소문난 사남매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그 뜻인지도 모르고요. 솔직히 안 믿었어요. 친한 언니가 긴하게 전한 그 말은 산삼보다 좋은 게 뭔지 알아? 이더라. 뭐지? 그게 너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고. 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 아이가 있겠단다. 응? 난 내 같으면 벌써 가서 죽여버렸다. 나는 뒤도 안 보고 내가. 황당하게도 산삼을 운운하던 소문은 고3 둘째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아들요? 엄마의 지인과 미성년자 아들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 예? 그녀는 소문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신 또다시 묘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 의미는 뭘까? 모텔 어디 갔어? 똑바로 왔어. 안 갔다고? 진짜 안 갔어. 뭐가 거짓을 왜 맺어? 그럼 뭐가 잘못했는데? 나를 찔렀을 때 넘어가면 안 됐던 거였고 뭐가 받아주면 안 됐던 뭘 받아줘? 그 넘어가는 선이 뭐였는데 어떤 선이든 언니가 알고 있는 거. 뒤이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단은 제 첫 목적은 그래서 성관계로 모텔에 간 걸로 신고를 했고 그다음 저희 집에서 성추행 관계도 있었던 거를 알게 됐죠. 남자애라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로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대체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오랜 망설임 끝에 모습을 드러낸 청년. 이젠 대학생이 된 유빈군입니다. 진짜 이 억울함을 좀 풀려고 이 자리에 왔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부탁으로 간 심부름에서 첫 번째 추행을 당했다는 유빈군. 자기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해가지고 갔는데 우울하다, 또 외롭다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앉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라서 안 와도 괜찮아. 아들 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여기 이렇게 해서 밀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고. 밀었는데 안 밀렸어요. 그 사람이 되게 저랑 덩치가 비슷했다 해야 되나? 묵직하다 해야 되나? 혼란스럽던 유빈군에게 지인은 또다시 몸을 밀착해왔다는데요. 그날따라 지인의 태도가 유독 이상했다는 엄마. 그리고 그날 그 가해자가 술을 먹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지가 신랑 바람 났다고 술 사달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 집에서 자겠다고 지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쪽에 문 옆에, 제 옆에 저희 딸, 그리고 가해자, 저희 셋째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저희 아들 이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유빈군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동생 바베기를 하고 이제 저랑 같이 잠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느낌이 뭐지 싶어서 되게 비몽사몽을 꼈는데 그 사람이 제 손가락을 빨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보고 자리를 바꾸라고, 동생이랑 자리를 바꾸라고. 옆에 엄마가 있는데 어떡해. 아니 저게 공포로 굳은 몸을 겨우 움직여 자리를 피했다는 유빈군. 이제 제 밑에 쪽으로 손이 가니까 이거는 진짜 도망가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다. 눈도 참았어요. 그동안 막 몸 이렇게 진정이 안 되는 몸이 막 이렇게 막 발 떨리고 막 엄마 소리가 들렸으니까 다시 나갔던 것 같아요. 전혀 눈치를 못 채셨단 말이에요. 아니 자다가 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었어요. 부엌에 문이. 여기 문 이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열다가 이렇게 닫으면 안 닫혀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문소리에 잠에서 깬 뒤 엄마가 목격한 사람은 유빈군을 뒤따라 나온 지인이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뭐해 그랬더니 나 물 먹으러 갔다고. 근데 문이 떨어졌어 언니.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린 것 같은데요? 태연하게 입단속까지 했다는 지인. 결국 유빈군은 그날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뭔가 그 상황이 무서웠어요. 저희 부모님이 되게 의지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막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도 실망이 클 테고 또 상황도 못 믿을 테고 그럴까봐 되게 무서워가지고. 그 사건 전까지는 씨한테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애들도 내 동생들도 뭐 챙겨주고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이모죠.
그랬던 이모였어요. 사남매 중 오직 유빈군만 애칭을 붙여 불렀는데요. 저희 아이가 학교 갈 때 나는 일단 뽀뽀해줘. 잘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좋겠다. 나도 뽀뽀하고 싶다. 어머. 해주고 싶다. 그림의 떡이라고요? 너 그러면 잡혀가. 내가 그랬거든. 미성년자가 잡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웃기는 내용이었고. 그녀에게 물어볼 것이 참 많습니다. 수소문 끝에 차량을 찾은 제작진. 잠시 후 그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분. 나왔네요 저기.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시죠? 네. 저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말씀 좀 여쭐 수 있어요? 아니요. 성폭력과 관련돼서 말씀. 하지 마세요. 얘기해주세요. 억울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반론 부탁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아저씨 뭐예요 지금? 선생님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선생님! 불쾌함을 드러낸 채 선생님! 근데 아무 선생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하유 참. 다음 날 그녀 대신 한 남성이 우릴 찾았습니다. 연로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요? 건장한 고등학생인 남자애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아동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당하는데 지금 궁지에 몰려버렸거든요. 먼저 개가 접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물증이 없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 속에 경찰은 거짓말 탐지 검사를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럼 그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피해자는 거짓 반응이 아닌 걸로 진실 반응으로 나왔고 피해자는 거짓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을 돕기 위해 어린 동생들을 도맡아 돌보던 아들. 그 집 애들도 우리 아이가 가가지고 라면도 끓여주고 애들도 봐주고 그랬어요. 평소 가해자는 자신의 아이들을 핑계로 유빈군을 집에 데려갔는데요. 그날은 유독 집요했답니다. 추행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막 이렇게 삐져 있었어요. 안 된다.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안 보낸다고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차 타고 가는 걸 다 봤거든요. 봤는데 다시 10시 12분인가 돼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하고 아이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 집에 애초에 가기 되게 싫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가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가기 싫다고 전 둘러서 얘기했죠. 계속 가기 싫다고 부모님이 모르니까 이 상황을 계속 저 설득시켜서 갔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후회돼.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말이 왜 못했을까? 여기까지 왔는데. 당사자도 옆에 있고 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려움 속에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아빠에게 데려다 준다며 유빈군을 깨웠다는데요. 그런데 차가 멈춘 곳은 교회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야 이게 뭡니까 정말. 그때부터 되게 또 몸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무서워가지고. 교회의 한 무인 모텔에서 공포의 대상이 된 엄마의 지인과 단 둘만 남겨진 유빈군. 막상 제가 이 상황이 되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부모님한테 말할 것 같고 막상 또 정하고 나가면 막 비도 많이 오고 막 그 길은 내 혼자 걸어가야 되나. 얼마나 일일이 막막했을 누른다 해도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먼저 더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차로 와가지고 박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공감도 못할 테고. 유빈군은 거부도 해봤지만 결국 유린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머리에 이렇게 힘이 나와라 하는데 안 나와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당하는 거지. 근데 또 신고하면 또 부모님일 테고 진짜 자살할까? 계속 제 탓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사냥꾼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기가 딱 목표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성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도 상당히 계획적이었던 것들이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 집에 있는 아이를 돌보도록 계속 이렇게 종용을 하잖아요. 뭐 라면을 끓여주라고 하든지. 그래서 가해자가 치밀하게 계획한 덫에 걸렸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고. 제가 벗어날라 했는데 벗어나지도 못하고 나는 또 애기들 본다고 끌려가고 결국엔 그냥 못 도망가는
세상에 있는 새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 아유, 비밀이 커질수록 두려움과 공포는 점점 더 유빈군을 옥죄었는데요. 제가 전화 안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전화 안 받으니까 아빠한테 전화하고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뭐 껴도 되겠냐 막 와가지고 막 좀 잠깐 들려가도 되냐 더 무섭고 소름 끼치고 보란 듯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데려간 곳은 또 다른 모텔. 이후 원치 않는 관계는 4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유빈군이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그녀의 집착도 심해졌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너무 힘들 것 같다며 장문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금 답을 안 하는데 계속 메시지를 보내네요. 미성년자인데요, 참. 결국 엄마가 알게 된 후에야 소녀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빨리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혼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렇게 힘들었을 텐데 늦게 알아줘서 미안하다고 너무 죽고 싶었어요. 내가 행동 조심하고 엄마한테 빨리 말했어야 됐을 텐데 빨리 말하지도 못하고 여기 못 내서 미안하다. 아,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강하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한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은 상당한 수치가 될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지지를 별로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혼자 계속 이제 고민을 할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4번의 성관계로까지 이어지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찾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가출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니면 뭐 경찰가 신고를 하거나 부모님한테 얘기하거나 뭔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하는데 아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년 여성과 고3 학생의 초문 속 진실은 무엇일까? 가해자는 연인 관계라 주장했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관계를 가졌는 부분은 강간으로 가자면 이 사람이 폭행 협박이 있는 상태에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또 모텔에 가서 하는데 네. 그런 게 없이 했기 때문에 서로 상간으로 가는 겁니다. 아, 서로 합의가 됐다고. 강간 부분은 불기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강제추행만 법원으로 가고 가해자 아버지도 저한테 와서 한다 소리가 남자는 그럴 수 있다. 원래 그런 거다. 이거는 사건화가 될 수가 없다. 사건 나 저기 뭐 지방법에 다 아는 검사들 많은데 물어보니까 사건화 안 된다더라.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라. 결국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재판을 몇 번 받고 나서 이제 판결 나기 전에 그때 찾아와서 그때 처음 이제 사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 얘기를 가해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합의 좀 해달라고 자기 구속되면 안 된다고. 하, 참. 내일모레 공판 나오는 날짜인데 못 지라고. 언니 나도 나 나름대로 마음고생할 것도 하고. 진짜 미안해. 시간이 진정하지? 내 말에 니한테 막상 다치니까 하나 싫다고. 내 몸을 살려줘 제발. 내 새끼들은 어떡해. 지난 1월 낯선 이름으로 한 문서가 도착했답니다. 네, 그 상간자 고소장이. 나는 그 가해자 신랑이 온 거예요. 상간자요?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를. 전 상간자입니다. 네. 성추행 피해자잖아요. 네, 성추행 피해자이고 미성년자인데 분명히. 예, 저희 아들을 상간남으로 넣은 거죠. 자기 마누라랑 바람을 펴서 관계 맺은 상간남으로 넣은 거예요. 위자료 3천만 100원. 3천만 100원이요. 저희는 3천만 원 넣었는데 3,100원에 3천만 원 하고 100원에 더도 아니고. 딱 100원만 올려. 네, 딱 100원만 3,500도 아니고 3,100원. 이거는 좀 10대의 마지막 시간을 지옥같이 보낸 유빈군. 내가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피하고 저는 왜 끝칸에 애들 없을 때 그거조차도 눈치 보면서 오줌 싸고. 반면 가해자는 금세 일상을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일상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마지막 판결 난다고 항소심 한 거 그러고 있는데 지네들은 놀러 다니고 이러고 놀러 다니고 있고 이러고 이제 지네는 생일이라고 그러고 저희 생일 2년 동안 아무도 못 해먹었어요. 온 식구가. 일명 상간남 소송이 진행된 후 먼저 연락을 취해온 가해자의 아버지. 형사 사건들하고 이제 또 마무리 다 됐으니까 지역사회에서 우리 같이 마무리를 하냐 맞겠나 싶어서. 그럼 저희는 그냥 법대로 깔끔하게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그냥 좀 더 우리한테 고통 준다면 우리가 고통 받아야죠. 내가 볼 때는 또 저 소방청에서 또 소송해놨잖아. 서로 이래 돼버리면은 그 전부 다 치하하고 마무리해버리고 이래 하는 게 멀리 크게 보고 또 아빠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선의를 베푼다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는 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